지금 이란 전쟁 종전 소식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 재고 있는 분들, 잠깐만. 머니카페가 직접 말할게. 종전 뉴스 뜨는 날 사면 안 돼. 근거 있어. 역사가 2번 증명했어. 걸프전이랑 이라크전, 이 두 사례를 뜯어보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매수 전략이 왜 틀렸는지 완전히 보여. 오늘 딱 세 파티야. 첫 번째, 전쟁이 끝나는 날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 데이터 그대로 보여줄게. 두 번째, 종전 이후 유가가 왜 전쟁 전으로 안 돌아가는지 이 구조 모르면 지금 이란도 똑같이 당해. 세 번째, 그럼 언제 사야 하는지 실전 판단 기준 딱 줄게. 끝까지 따라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전쟁 터지면 주가 내리고 전쟁 끝나면 주가 오른다. 맞아.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근데 현실에서 이 타이밍이 틀리는 이유가 있어. 머니카페가 데이터 뜯어봤더니 패턴이 보여. 종전 기대가 나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장은 이미 움직여. 뉴스가 공식 발표되는 날은 이미 주가에 다 녹아있는 상태야. 이걸 월가에서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해. 기대가 주가에 먼저 반영되고 뉴스가 나오는 날은 이미 늦은 거야. 쉽게 비유할게. 동네 맛집에 웨이팅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 막상 그 맛집이 TV에 나오는 날 줄이 제일 길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줄이 줄어들기 시작해. 뉴스가 나오는 날이 피크야. 주식도 똑같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 역사를 보면 달랐던 적이 없어. 걸프전부터 보자.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 유가가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어. 미국이 1991년 1월부터 이라크 공습을 시작했어. 근데 공습 시작 당일 다우존스, 미국 대표 주가지수야. 그러니까 오히려 올랐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거야. 이때 이미 시장은 앞을 보고 있었어. 다우존스는 종전선언 몇 주 전부터 이미 꾸준히 오르고 있었어. 지상군 투입 소식이 나오고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시장이 먼저 움직인 거야. 미리 사두지 않은 사람이 종전 뉴스 보고 달려가서 사면 바로 그날이 단기 고점이었어. 이라크전 2003년은 더 선명해.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어. 이때도 공습 시작 직후 다우지수가 반등했어. 그리고 4월 9일 바그다드가 함락되면서 전쟁이 마무리됐어. S&P 500, 미국 500대 기업 주가를 한데 묶어놓은 지수야. 이 그 직전인 3월 12일에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어.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바그다드 함락 시점엔 지수가 저점 대비 20% 가까이 오른 상태였어. 뉴스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고점 근처에서 산 거야. 지금 이란 전쟁도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종전 기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코스피가 하루에 5%에서 8%씩 급등하고 있어. 실제로 4월 1일 하루에만 코스피가 8.44% 올랐어.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한 날이야. 그리고 다음 날 강경 발언 나오자마자 삼성전자가 4.75% 급락했어. 이게 바로 패턴이야. 종전 기대가 나올 때마다 급등, 현실이 개입하면 급락.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다가 진짜 종전선언이 나오는 날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야. 두 번째 함정이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전쟁 끝나면 유가 내리고, 유가 내리면 물가 잡히고, 시장이 정상화된다. 근데 걸프전 이후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달라. 1991년 종전 직후 유가가 급락한 건 맞아. 근데 이라크가 퇴각하면서 쿠웨이트 유전 700개에 불을 질렀어. 불 끄는 데만 9개월이 걸렸어.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린 거야. 공급 인프라가 망가졌는데 유가가 금방 내릴 리가 없어. 지금 이란 상황도 같은 구조야. 이번 전쟁으로 이란 에너지 시설 일부가 손상됐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인프라에도 타격이 있었어. 설령 내일 당장 종전이 선언된다 해도 해협이 바로 완전히 정상화되는 건 아니야. 보험사들이 중단했던 해상보험을 다시 제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보험이 없으면 선박이 못 움직이고, 선박이 못 움직이면 석유가 못 나와. 선박 회사들이 다시 호르무즈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 전쟁 중에 각국이 비축유를 긁어모았어. 한국도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어.
이 비축 수요가 종전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돼. 공급이 회복되기 전에 수요가 먼저 잡히지 않으면 유가는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 즉, 종전 선언이 나와도 여러분 주유소 기름값이 전쟁 전으로 돌아오는 건 몇 달 후 얘기야. 그 사이에 물가 부담은 계속돼. 한국은행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려워. 이게 주식시장에 계속 압박을 줘. 종전은 악재의 시작이 끝나는 거야. 악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 차이를 모르면 종전 뉴스 보고 올인했다가 그 이후 몇 달을 또 버텨야 하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언제 사야 해? 역사가 알려주는 진짜 매수 타이밍은 세 가지 조건이 맞을 때야. 첫 번째 조건. 종전 뉴스가 아니라 유가가 실제로 꺾이기 시작할 때.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해. 네이버에 WTI라고 검색하면 국제 원유 가격이 나와. 이게 이번 주에도 내리고 다음 주에도 내리고 2주 연속으로 전주보다 낮게 마감되면 유가가 진짜 꺾이기 시작한 거야. 뉴스 헤드라인 말고 이 숫자만 봐. 두 번째 조건.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위에서 춤추고 있어. 이게 1,470원 아래로 2주 이상 유지되면 외국인이 다시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는 신호야. 3월 한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6조 원어치를 팔고 나갔어. 이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신호를 환율이 알려주는 거야. 세 번째 조건. 삼성전자 실적 확인 이후. 4월 7일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와. 실적 발표 전에 증권사들이 삼성이 이번 분기에 이 정도는 벌었을 거야 하고 미리 예측해놓은 숫자가 있어. 발표 당일 실제 숫자가 그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안도해. 그게 바닥 신호야. 반대로 낮게 나오면 전쟁 영향이 실적까지 왔구나로 읽혀. 그럼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맞아. 삼성 실적 발표 당일 포털에 삼성전자 실적이라고 검색하면 예측 숫자랑 실제 숫자가 같이 나와. 이 두 숫자를 비교해보면 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는 구간이 진짜 매수 타이밍이야. 종전 뉴스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역사가 보여준 그 함정에 또 빠지는 거야. 이건 내 분석이야.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데이터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지금 이 구간을 이해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결국 가져가. 정리할게. 하나, 종전 뉴스 당일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야. 걸프전도 이라크전도 뉴스 전에 이미 시장이 움직였어. 뉴스 보고 달려가면 고점 근처야. 둘, 종전 끝나도 유가는 바로 안 내려. 인프라 복구에 시간 걸리고 비축 수요가 살아있어. 종전이 모든 악재의 끝이 아니야. 셋, 진짜 매수 타이밍은 유가 실제 하락 2주 연속 확인, 환율 1,470원 안정, 삼성 실적 확인. 이 세 가지가 맞는 구간이야. 오늘 영상 끝나고 딱 하나만 해봐. 스마트폰 홈 화면에 원달러 환율 위젯 하나 올려둬봐. 네이버나 구글에서 환율 위젯 추가하면 돼. 뉴스 헤드라인 말고 이 숫자를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여러분은 지금 종전 이후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고 있어? 이미 추가 매수한 분들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는지 댓글로 던져줘. 같이 분석해볼게. 다음 영상에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바로 뜯어볼게. 알림 설정해두면 놓치지 않아.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같이 가보자, 다들.